조선 왕조의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신라와 고려 때 벼슬을 역임했으며 5대조인 목조 이한사는 전주 이씨 18대 손으로 전주에서 살았다. 산성별감과 기생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서 고을의원은 산성별감인 알렴사와 짜고 목조를 죽이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목조는 가족과 식소를 데리고 강릉 삼척현으로 이주를 했다. 이때 그를 따라온 백성들은 모두 170여 호나 되었다고 한다. 성품이 호탕했으며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목조는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 후 원나라 야굴대왕이 고려를 침략하자 목조는 두타산성으로 식솔과 백성을 불러들여 난리를 피했다. 때마침 전주에서 목조를 죽이려 했던 산성별감이 삼척현의 알렴사로 부임하자 그가 보기 싫어 식솔들과 170여 호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동북면 의주로 이주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고려 조정은 목조를 의주병마사로 임명하고 원나라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그렇지만 영흥 이북은 원나라의 계월로에 속해 있었고, 원나라 산길 대왕이 머물면서 천령 이북 땅을 정복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산길은 여러 번 목조에게 항복을 권하였고, 마침내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흡족한 산길은 목조와 헤어지면서 옥술잔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내가 아끼는 옥술잔을 내 마음의 징표로 드리리라 라며 위로했다. 산길이 물러나자 목조는 곧바로 계월로 남경에 있는 알동이란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알동에 도착한 목조는 동남쪽으로 이동해 섬 자고라에 머물면서 성을 쌓고 말과 소를 길렀다. 목조에게는 아들 이행리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 덕분에 원나라 조정에서 천호로 습봉하여 벼슬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둘째 부인 최씨에게 아들이 없어 낙산사 관음굴에서 불공을 들이던 중에 부부에게 노스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대에게 귀한 아들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그 이름을 반드시 설레라고 짓도록 해야 하네. 그 후에 부인은 현몽대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설레라고 지었다. 이 아기가 바로 탁조이다. 익조가 죽자 안변부 서곡현 복룡 뒷골에 장사를 지냈다. 탁조의 이름은 춘이고 어릴 때 이름은 설레이며 몽골 이름은 바란천모가였다. 그 또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문화부시중을 추중한 박광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탁조는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은 자흥, 몽골 이름은 탑사부라이고 둘째 아들이 자춘이다. 둘째 아들 자춘이 바로 환조이다. 탁조는 부인 박씨가 죽자 화주로 옮겨 쌍성 총관의 딸 조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슬하의 아들 2명과 딸 셋을 낳았는데 맏아들 이름이 완자부라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나해였다. 탁조는 안변 이북 땅을 모두 차지한 후 의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산민 못에 살고 있는 흰 용입니다. 그런데 검은 용이 나를 찾아와 내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부족하니 그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합니다. 며칠 후에 또다시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찾아와 아예 날짜를 가르쳐 주었다. 탁조는 용이 정해준 날짜에 활과 화살을 들고 그 못으로 갔다. 그곳엔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고 정말 흰 용이 검은 용과 싸우고 있었다. 탁조는 꿈길에서 만난 흰 용의 부탁대로 활을 쏘아 검은 용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꿈속에 흰 용이 또다시 나타났다. 공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 공의 자손들에게 경사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탁조가 죽자 함흥부 운천동에 장사를 지냈다. 그의 큰아들 자흥, 즉 탑사부라가 계월로에 보고하면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렇지만 자흥이 갑자기 죽었고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둘째 부인 조씨의 둘째 아들 나해는 자신의 어머니 조씨가 고려왕의 친척이고 자신과 형 완자부라가 벼슬을 하고 있는 배경과 조총관의 세력까지 믿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나해는 아버지 탁조의 장례식을 틈타서 형의 임명장과 도장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자
관내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조씨가 본처도 아닌데 나해가 어떻게 아버지의 벼슬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환조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환조는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형수 박씨와 어린 조카 교주를 데리고 개월로에 찾아가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원나라 조정에서는 조씨가 탁조의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벼슬을 나해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흥의 아들 교주에게 벼슬을 물려주려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주가 장성하면 벼슬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조에게 천호라는 벼슬을 물려받게 했다. 한편 원나라 조정에서는 관리들을 급파해 나해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환조의 이름은 자춘이고 몽골 이름은 오로사부라이다. 어려서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총명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다. 환조가 벼슬을 물려받자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으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카 교주가 성년이 된 후 환조가 벼슬을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극구사양했다. 한편 환조를 만난 공민왕은 경의 할아버지께서 항상 왕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부왕께서는 매우 사랑하셨소. 경 역시 할아버지처럼 행동해준다면 나도 그대를 할아버지처럼 아껴주리라 고 말했다. 이때 고려 왕실은 기황후의 일족들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특히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 쌍성의 관리 조도생 탁도경과 내통하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공민왕은 환조를 불러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경은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다려라. 만약 고려 왕실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짐이 시키는 대로 거행하라. 환조가 돌아가자 공민왕은 기철을 죽인 후 곧바로 밀직부사 유인우에게 쌍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등주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때 공민왕은 환조를 소윤부로 임명한 후 중현대부로 품계를 높이고 진경 명령을 내렸다. 그에게 명령하여 병마판관 정신계를 보내 지원토록 했다. 환조가 정신계의 군사와 합세하여 쌍성을 공격하자 조소생 탁도경은 목숨만 부지한 채 밤에 도망치고 말았다. 이에 힘을 얻은 환조의 군사는 환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변진 등 여러 성들을 되찾았다. 99년 동안 원나라에 강제 점령된 함주 이북의 합과 홍헌, 삼살 등까지 회복되는 쾌거를 얻었다. 공민왕은 큰 공을 세운 환조를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임명하고 개경에서 살도록 했다. 환조가 군기감 판사로 재직할 때 왜구가 양광도에 침입하자 서강병 마사로 임명되어 대파했고 공을 인정받아 통이대부 정순대부까지 승진했으며 이후에는 천우위 상장군까지 벼슬이 높아졌다. 이후 환조가 장작감 판사로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자 어사대에서는 동북면 출신의 천인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공민왕은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임명날 공민왕은 연회를 마련해 환조를 급진히 대접했고 재상들은 문 밖까지 나와 전송했다. 환조는 호부상서까지 벼슬이 올랐으나 46세에 병으로 죽었다. 함흥부 귀주동에 장사를 지냈다. 환조의 부인 최씨는 문화부시 중 영흥부원군의 벼슬을 추봉한 최한기의 딸로 1335년 영흥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았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처럼 태조 이성계가 신왕조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5대조 할아버지인 목조 이한사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이자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업을 쌓아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처럼 태조실록은 이성계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면서 태몽 이야기라는 다소 신비스러운 요소를 양념처럼 첨가하여 왕조의 창업을 정당화하고 있다.